책장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책이 꽂혀 있나요? 읽고 싶은 책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책 욕심이 있어 계속 구입만 하고 읽지 않은 책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집 책장을 떠올리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책장 정리의 첫 번째는 빽빽한 책장에서 빈 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줄에 한 칸 정도는 비워주세요. 책장 모든 칸에 빽빽하게 책을 꽂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책을 찾을 때도 오래 걸립니다. 책장 한 줄에 한 칸 정도는 비워두는 게 좋고 거기에 작은 액자나 소품 등을 장식해도 좋아요. 책장 정리의 두 번째는 책을 꽂을 때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르별, 구입 순서별, 책을 읽는 사람별 등등 책을 분류하는 기준을 세워 그 기준대로 책장에 꽂는데요. 올바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설, 전공서적, 만화책과 같이 장르별로 꽂아도 좋고요. 구입한 순서대로 꽂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순서대로 꽂으면 내가 그 해에 어떤 관심사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주인별로 나누어 꽂아도 좋아요. 아빠 책, 엄마 책, 아이들 책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그 책의 주인이 명확해져서 관리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읽은 책과 읽지 않은 책으로 나눠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을 꽂는 위치는 아이 책은 아래 칸에, 어른 책은 위 칸에 꽂고 성경책이나 사전과 같이 모두 보는 책은 가운데 칸에 꽂는 게 좋겠죠. 책장 정리의 세 번째는 VIP 칸을 만들기입니다.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석 중에서 가장 좋은 좌석을 VIP석이라고 하듯이 책장에서 가장 꺼내고 넣기 좋은 칸을 한 칸 정하여 VIP 칸을 만듭니다. 이 칸에는 현재 읽고 있는 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읽어야 하는 책을 꽂아두고 다 읽으면 그 책이 있어야 하는 곳에 다시 꽂아둡니다. 눈에 잘 띄고 손도 잘 닿는 자리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또 살짝 읽어야 한다는 압박도 생겨 책 읽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칸은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칸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책은 과감하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요. 다른 책으로 시도해 보세요. 책장 정리의 마지막은 읽은 책은 표시해 두기입니다. 다 읽은 책은 책 제목이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책을 뒤집어 제목이 뒤쪽으로 가게 꽂는다든지 다 읽은 책만 따로 보관하는 곳에 꽂는다든지 해서 읽지 않은 책과 구분을 짓습니다. 어느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하고 다 읽은 책은 나눔을 권장해요. 여러 번 두고두고 읽어야 하는 책도 있지만 한 번 읽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내가 읽으려고 구입은 했지만 이제껏 읽지 않았고 앞으로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은 과감하게 나눔하세요.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읽히는 것이 책에게도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요즘 이북도 많이 보시죠? 또 책을 읽어주는 어플도 많이 있어 듣는 책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종이책으로 읽지 않은 책들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책장 옆에 붙여두는 걸 권장해요. 날짜와 책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적어서 붙여놓으면 책장의 책꽂이 역할을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책장 앞으로 가셔서 우리 집에는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까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약품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느 집에 가도 진통제나 감기약, 영양제 한두 가지 없는 집이 없는데요. 의약품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정리와 보관을 잘 하셔야 해요. 유통기간이나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알맹이만 보관하지 말고 설명서나 포장지까지 함께 보관해 주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제조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 봉투와 함께 보관해 주셔야 제조일이나 다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내복약, 외용약, 의료기기, 구급약으로 나눠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내복약은 우리가 흔히 먹는 약들이 많은데요. 진통제, 소화제, 구충제, 해열제 등등이 있죠. 또 알약이나 물약, 또 겔 형태로 다양합니다. 아프지 않아 오랫동안 먹지 않았다면 가끔씩 유통기간이나 사용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약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마시고 모았다가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주세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약국이나 주민센터에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 주변에 어디서 폐기약품을 받아주는지 알아두셨다가 모아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외용약이 있는데요. 바르는 연고나 로션 타입의 약, 또 붙이는 파스류, 눈에 넣는 안약이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류, 그리고 모기 패치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가 있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체온계, 혈압계, 혈당 체크기, 사열침, 얼음 주머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한때 한참 사용했던 코로나 진단 키트나 임신 배란 등을 알아보는 진단 키트, 그리고 요즘은 니코틴을 체크해주는 진단 키트도 있다고 합니다. 아기 있는 가정은 콧물 흡입기, 천식 호흡기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기기들을 보관할 때는 그 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용품도 함께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혈당 체크할 때 알코올 솜, 바늘, 당뇨 시험지가 필요하니까 혈당 체크기와 함께 두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거즈, 면봉, 밴드, 반창고, 붕대, 가위, 칼 이런 것들도 다 의료기기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급약입니다. 구급약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소독약, 거즈, 상처에 바르는 연고, 밴드 정도는 소량을 지퍼백에 넣어 눈에 잘 띄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따로 보관해 주세요. 요리 중 손을 베이거나 아이가 넘어져 상처가 났을 때 다른 약들 사이에서 찾느라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처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의약품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급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서 꼭 시간 내서라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